한유진, 한요진의 삶은 마치 낡은 옥탑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회색빛 하늘 같았다. 28배 나이. 그녀는 촉망받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꿨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옥탑방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방 안은 그녀의 꿈을 담은 스케치북과 연필, 그리고 싸구려 커피 향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디자인도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최근 다니던 디자인 회사에서 경험 부족과 인맥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히 짐을 쌌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데자비 같았다.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무게는 다름 아닌 가족의 빚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풍비박산 났고 부모님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셨고 당장이라도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유진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디자인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아름다운 공간을 꿈꾸는 그녀의 손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흐릿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나 낡은 재봉틀로 옷 수선을 하며 푼돈을 벌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뜨거운 기름에 데인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긴 상처였다. 그 흉터는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늘 낡고 수수한 옷만을 고집했다. 비싼 옷을 살 여유도 없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 때문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면 유진은 종종 창가에 앉아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옥상 위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의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빚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엄마를 살릴 수 있을까?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꿨지만 그 꿈은 이제 사치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유진은 간신히 퇴근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골목길을 걷던 그녀의 눈에 빗속에 쓰러진 작은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트럭 옆에는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주저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빗물에 젖은 채 땅바닥에 흩어진 야채와 과일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트럭 바퀴는 진흙탕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듯했다. 유진은 이미 지쳐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따뜻한 옥탑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슬픔에 찬 눈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냥 지나쳐. 아니, 안 돼.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자신의 낡은 우산을 할머니에게 씌워드리고 빗속에서 흩어진 야채와 과일들을 줍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옷을 적시고 진흙탕이 손에 묻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아가씨, 괜찮아요. 어서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흙투성이가 된 야채와 과일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낡은 트럭을 밀어
진흙탕에서 빼내려 애썼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트럭을 밀어냈다. 마침내 트럭 바퀴가 진흙탕을 벗어나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여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려 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신 할머니, 이 토마토 조금만 저에게 파실래요? 그녀는 상자에 담긴 토마토 몇 개를 가리켰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토마토를 건넸고 유진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걸로 따뜻한 저녁 드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할머니의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를 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온기를 느꼈다. 이 작은 선행은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었다. 할머니를 돕고 돌아서는 길이었다. 유진은 빗속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 순간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 조각이 만져졌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유일하게 물려주신 낡은 회중시계였다. 시계는 빗물에 살짝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 회중시계는 그녀의 어머니가 결혼식 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자 부모님의 파산 이후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갑오였다. 그것은 그녀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마다 그녀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시계를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다시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회중시계는 그녀의 가족의 비극과 그녀가 짊어진 빚의 무게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이 시계의 존재를 알기를 원치 않았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두 드러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차가운 빗물에 젖었던 유진의 옷이 마르고 나자 옥탑방의 냉기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병원비 생각으로 가득했다.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하여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따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유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다.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으며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번번이 신용 부족이라는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절박함에 내몰린 그녀는 결국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광고에 이끌렸다. 광고는 희망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을 내미는 듯 했다.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 속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목소리의 상담원은 그녀의 사연을 듣더니 놀랍도록 쉬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유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분과 계약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시면 대출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계약 결혼이라니.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차갑고 비인간적인 거래였다. 그녀는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현실은
그녀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수화기 너머 상담원은 그녀의 침묵을 기다리는 듯했다. 옥탑방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녀의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인 듯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안타깝지만 한유진 씨의 신용으로는 이 방법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하는 것이라. 상담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오랜 신념을 버리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약 결혼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다음 날 유진은 상담원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리 진워. 그는 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세이자 음지에서 악랄한 방식으로 돈을 굴리는 고리대금업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셨군요. 한유진 씨, 어서 오세요. 진우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분과 오늘 당장 혼인신고를 하시고 1년간 부부로서 위장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중간에 파기할 경우 대출금은 즉시 원금의 2배로 불어나며 담보로 잡힌 모든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됩니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담보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옥탑방 월세 보증금과 엄마의 병원뿐인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곳 위로 차가운 잉크가 스며들었다. 계약서의 한 조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의 신분을 캐내거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할 경우 즉시 계약 파기 및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됨. 유진은 코웃음 쳤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뭘 궁금해할 게 있다고. 그녀의 맞선남 혹은 계약 배우자는 잠시 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유진의 예상과는 달리 낡고 빛바랜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다. 땀으로 살짝 젖은 머리카락, 꾸밈 없는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차림.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배달원이었다. 그의 손에는 배달 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에서는 족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유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배달원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과 계약 결혼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서 눈을 피했다. 어차피 1년만 견디면 돼. 그냥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헤어지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민준은 그녀의 그런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다. 그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더니 아무 말 없이 펜을 들고 서명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양.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유진은 그에게서 차가운 벽을 느꼈다. 그래, 잘 됐어. 어차피 감정을 섞을 필요도 없는 관계니까.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랑도 감정도 없는, 오직 돈과 생존을 위한 차갑고 현실적인 계약 결혼이었다. 이진우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회수했다. 축하합니다. 신혼부부. 그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민주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들의 신혼집은 유진의 옥탑방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짐이라곤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짐을 풀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밤이 되자 민주는 조용히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이 관계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깊은 고독을 느끼는 밤이었다. 한유진과 김민준의 계약 결혼 생활은 어색하고 정적의 연속이었다. 옥탑방은 이제 두 사람의 공간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낯선 공기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말수가 적었고 유진은 불필요한 대화를 피했다.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배달 일을 나갔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사라지면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된 듯한 쓸쓸함을 느꼈다. 유진은 낮에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밤에는 옥탑방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거나 옷 수선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민준이 배달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그는 성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범함과는 달리 민준의 행동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스터리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알 수 없는 복잡한 차트나 그래프를 들여다보곤 했다. 유진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배달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거나 새로운 배달 경로를 연구 중이다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은 단순한 배달원이 다룰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또한 민주는 옥탑방의 낡은 가구나 고장난 수도꼭지, 전등 등을 척척 고쳐내곤 했다. 그의 손은 능숙했고 사용하는 도구들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유진은 그에게서 전문적인 기술자의 면모를 보았지만 민주는 그저 배달 일을 하다 보면 별걸 다 고치게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빨리 1년이 지나 이 계약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유진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디자인 작업이 있었다. 그녀는 새롭게 얻은 인테리어 디자인 프리랜서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마감 기한은 임박했고 그녀의 낡은 노트북은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렸다. 안 돼, 제발. 그녀는 노트북을 흔들고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화면은 먹통인 채였다.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디자인 파일들이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에 지쳐있던 그녀는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헬멧을 벗고 들어선 민준은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땀으로 젖은 얼굴로 유진의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걱정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노트북이 갑자기 안 돼요. 안에 작업한 파일들이 다 있는데 마감은 내일인데 어떡해요?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뭘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민주는 대답 대신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능숙하게 부품들을 분리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없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IT 전문가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손전등으로 노트북 내부를 비춰보더니 작은 부품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 부품이 문제였네요.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핀셋과 알 수 없는 도구들을 꺼내들어 부품을 능숙하게 수리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배달원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민주는 노트북을 다시 조립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노트북 화면에 로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바탕화면이 뜨고 그녀의 디자인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어떻게 이걸 고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전자기기 고장도 흔한 일이라서요. 직접 고칠 줄 알게 됐어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짧은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놀란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민준의 정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배달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신비롭고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를 느꼈다. 한편 유진과 민준의 계약 결혼을 주선한 고리 대금업자 이진우, 리 진우는 두 사람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옥탑방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그는 민준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저 배달온 놈 어딘가 수상하단 말이야. 진우는 노트북을 능숙하게 고치는 민준의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원래부터 민준의 배경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민준이 너무나도 쉽게 계약 결혼에 동의했고 돈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평범한 배달원이 저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진우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김민준이라는 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놈의 과거, 가족관계, 재산, 모든 걸 파헤쳐. 특히 그놈이 평소에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드나드는지 감시를 강화해. 한유진,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 둘 사이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해. 진우는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협할 만한 어떠한 예외도 용납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이 계약 결혼을 통해 유진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돈을 벌려 했지만
이제 민준의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자 그를 이용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민준의 숨겨진 재산을 알아내 자신이 가로챌 궁리를 했다. 유진은 민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여전히 그와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민준은 노트북을 고쳐준 후 다시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유진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문과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배달복으로 갈아입고 옥탑방을 나섰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디자인 파일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단순한 계약 결혼 상대자로만 볼 수 없었다. 그의 정체는 미궁 속에 빠졌고 그녀의 삶은 이 미스터리한 남자와 함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이진우라는 탐욕스러운 사냥꾼이 이빨을 드러내고 그녀와 민준을 노리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김민준이 노트북을 고쳐준 이후 한유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고 동시에 그녀를 감싸는 알 수 없는 온기와 안정감도 커져갔다. 민준은 여전히 배달원이라는 평범한 가면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가 보여주는 비범한 능력과 섬세한 배려는 유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유진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놓거나 그녀가 잠든 사이 옥탑방의 낡은 창문을 수리해주는 등 작은 행동으로 그녀를 보살폈다. 유진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그녀가 알지 못하는 진실과 어쩌면 따뜻한 진심을 엿보는 듯했다. 그러나 이진우, 리진우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되었다. 그의 비서들은 옥탑방 주변을 맴돌며 유진과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노트북 수리 장면을 담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이를 갈았다. 저놈, 분명 보통 놈이 아니야. 뭔가 큰 걸 숨기고 있어. 배달원 주제에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그의 탐욕과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의 감시망을 비웃는 듯한 능력을 보이자 더욱 격렬하게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진짜 신분을 알아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 계약 결혼을 통해 유진의 재산까지도 가로챌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 쥐고 있는 유진의 약점 어머니의 병원비와 도피 중인 부모의 빚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고 민준에게서 진실을 끌어내려 했다. 어느 날 유진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다. 이진우가 주최하는 어려운 이웃 돕기 자선 갈라 행사에 참석하라는 통보였다. 그의 비서가 직접 찾아와 화려한 초대장을 내밀었다. 이 행사는 회장님께서 한유진 씨의 어머니 병원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한유진 씨의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겁니다. 비서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이진우가 자신을 단순한 자선 행사에 부를 리 없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이진우의 함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 유진은 낡았지만 깨끗한 검은색 원피스를 차려입었다.
그녀의 옥탑방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상류층 인사들과 언론인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오만한 시선 속에서 자신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홀로 샴페인 잔을 든 채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진우는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와 능글맞게 웃었다. 한유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밤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유진은 그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느꼈다. 그녀는 연회장 한 구석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연회장 입구 옆 기둥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그를 보고 실망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다. 결국 그는 그저 평범한 배달원에 불과하구나. 이 화려한 세상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와 그의 평범한 존재 사이의 괴리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진우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유진 씨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유진은 그에게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한유진 씨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 결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수했지요. 장내의 술렁거림이 일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계약 결혼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통념상 다소 특이한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가족은 과거 막대한 빚을 남기고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한유진 씨의 남편, 김민준 씨는 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는 평범한 배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 김민준 씨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그리고 그녀 뒤편의 기둥 뒤에 서 있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이진우는 교묘하게 유진의 약점을 들춰내고 민준의 정체를 폭로하려 했다. 그는 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민준의 비밀을 캐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이진우의 계산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발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주저앉고 싶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넓고 화려한 연회장에서 유진은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큰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이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으려 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뒷문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김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배달원 복장이 아니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에 잘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눈빛은 평소의 무심함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번뜩였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연회장의 진짜 주인인 양,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천천히 연단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등장의 장내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이진우는 그의 예상치 못한 변신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섬뜩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주는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알던 평범한 배달원 김민주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거대한 존재가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김민준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돛대가 솟아오른 듯했다. 연회장은 일순간 정지된 그림처럼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은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당황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입은 벙긋거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평범한 배달원으로 알고 있던 김민준이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경호원들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유진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뇌는 혼란스러움에 마비되는 듯했다. 저 사람, 김민준이라고 내가 알던 그 배달원. 그녀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과 여유로운 태도는 그녀가 옥탑방에서 보았던 낡은 후드티와 땀냄새 나는 배달 복장의 민준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민준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든 이진우를 향해 냉랭한 시선을 던졌다. 이진우는 잔뜩 겁에 질려 마이크를 놓쳤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이크는 연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다. 이진우 씨, 오랜만이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 신분을 감추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점 부디 양해 바랍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던 방금 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했다. 한유진 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그의 차가운 손길에 놀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민주는 마이크를 다시 입에 대고 그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저는 K그룹의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한유진 씨는 제 아내입니다. 장내는 순간 폭발할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K그룹의 김민준이라고 배달원이라더니 거짓말이었어. 세상에 K그룹 회장이라니.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눈빛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와 한유진 씨의 계약 결혼은 이진우 씨와 그의 불법 대부업체를 내사 NH화 하기 위한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수많은 서민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한유진 씨 또한 그의 계략에 의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한유진 씨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이진우의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직접 위장하여 그의 감시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특히 이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민준을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고.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오직 유진만을 담고 있었다. 유진 씨, 제가 배달원 행세를 했던 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의 고백은 연 회장을 다시 한번 정적으로 만들었다. 유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했던 계약이라는 차가운 현실 뒤에 숨겨진 진심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민준의 행동들이 왜 그렇게 미스터리했는지, 그의 눈빛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평범한 배달원으로만 치부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 사랑했던 것이다. 민준은 이진우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진우 씨,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와 만행은 이미 철저히 조사되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민준이 손가락을 튕기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이진우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날 놓아. 난 아무것도 몰라. 이건 다 음모야. 이진우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연 회장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연 회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은 이제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비난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놀라움, 경외심,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던 상류층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이제 그녀의 용기와 민준과의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에 감탄하는 듯했다. 한 기자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한유진 씨, K그룹 회장님과의 계약 결혼이 사랑으로 변한 건가요?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눈빛은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계약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유진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며 그녀의 용기와 사랑을 존경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이진우의 비열한 함정 속에서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오해를 풀고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김민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은 빛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여인이었다. 연 회장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진우는 민준의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 경찰에 인계되었다. 그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자
그를 따랐던 불법 대부업체 직원들과 비서들은 일제히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그들은 김민준이 K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눈앞의 상황은 그들에게 경악 그 자체였다. 경찰과 민준의 법률팀은 즉시 이진우의 불법 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수많은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밖에 없었다. 한때 유진을 조롱하고 경멸했던 연 회장의 상류층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이제 그녀에게 몰려와 앞다투어 사과하고 칭찬을 쏟아냈다. 한유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사랑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이 교차했다. 유진은 그들의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김민준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유진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유진의 어머니는 민준의 도움으로 최고의 의료진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오랜 빚더미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았다. 유진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혜라니요. 유진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왜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민준은 K그룹의 회장으로서 유진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유진 씨의 디자인 재능은 정말 뛰어나요. K그룹은 당신의 잠재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해 드릴게요. 유진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제가 감히 K그룹의 지원을.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재능은 빛나야 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당신의 회사는 K그룹의 자회사가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회사가 될 겁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지원할 뿐이에요. 결국 유진은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한유진 디자인 스튜디오 만화를 설립했다. 그녀는 K그룹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철학과 디자인 원칙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값비싼 디자인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평을 받으며 업계에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민준과 함께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옥탑방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그 옥탑방을 사들여 유진의 기념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방은 예전과 똑같이 작고 소박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이 가득했다. 유진의 스케치북과 연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낡은 재봉틀은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빗물에 젖었던 낡은 회중시계는 깨끗하게 닦여 아름다운 유리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그녀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았다는 증거였다. 유진은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민준 씨, 가끔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가 묻어났다. 민준은 유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진 씨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선함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는 유진의 뺨에 입을 맞췄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배달원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저 자신의 가치를요. 그녀는 이제 돈이나 지위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얻은 성취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민주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소중해요. 배달원 김민준으로 살았던 시간도 그리고 K그룹 회장 김민준으로 살았던 시간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들은 함께 옥탑방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다. 유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었고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유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수장이자 사회적 기업가로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데 앞장섰다. 유진은 특히 오래된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와 노숙인 자립을 위한 쉼터 디자인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김민주는 여전히 K그룹의 총수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유진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그는 유진의 모든 활동을 든든하게 지지하며 조용히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K그룹은 유진의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결혼 후에도 더욱 깊어졌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 바로 사랑스러운 딸, 기마라킴 아흐라 였다. 아라는 민준의 지적인 눈매와 유진의 따뜻한 미소를 쏙 빼닮아 무럭무럭 자랐다. 아라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또 다른 행복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항상 환하게 밝혔다. 유진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한두 번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유진의 성공과 행복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대견해 하셨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딸에게 짐이 아닌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유진은 민준, 그리고 아라와 함께 사랑의 씨앗 재단이 후원하는 작은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사랑의 씨앗 재단은 유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였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미혼모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진은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약초밭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과거가 이제 다른 이들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꼈다. 민주는 아라를 안고 유진의 곁에 서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유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고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유진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계는 그녀에게 더 이상 빛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사랑,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행복을 상징하는 소중한 갑오가 되었다. 시계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공원 벤치에 유진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아라는 저 멀리서 아빠가 사준 새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제가 배달원 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진 씨,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아름다움을요. 당신은 언제나 내게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삶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계약은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찬 행복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들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선 인간의 아름다운 성공담이자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랑의 기적 그 자체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찬 영원히 빛나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과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트고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유진처럼 여러분 안에도 숨겨진 놀라운 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힘을 믿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분명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